예, 저희가 이 어버이날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매 소식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형제가 아버지의 시신을 안매장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데 이게 8개월 전에 일어났던 그렇습니다. 모양이죠? 작년 11월 9일 날 이제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1세 되는 현재 아버지인데 계속 그 두 형제하고 아버지가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술 주정이 굉장히 심한 알코올 중독 형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11월 9일 날 아버지가 소위 말하면 도끼를 들고 이제 집안 가구를 파손을 하고 그다음에 31세 된 아들에 대해서 폭력을 휘두르니까 격분한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흉기를 뺏어서 오히려 정말 그 폭력을 휘둘러서 살해하고 목까지 조른 형태가 됐는데 이게 이제 결국 새벽 4시에 자기 동생 29세 된 동생을 불러서 함께 인근에 있는 야산에 안매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밝혀지게 됐냐면 평소 61세 된 아버지의 지인이 보이지가 않아서 31세 된 형 최모 씨에게 너의 아버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니까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결국 이상하게 생각한 이 지인이 경찰에 제보를 하면서 수사가 진행이 돼서 결국 안매장한 곳을 밝혀지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지금 이 가족들이 그러니까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집에?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 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치료 때문에 뭐 병원에도 자주 가고 이래서 안 보였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 봐 그랬는데 너무 안 보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 네, 이거죠. 지인이 물어봤는데 예. 대답을 못하는 바람에. 근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뭐 범행 동기야 뭐 아버지가 하도 그렇게 뭐 폭력적이어서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8개월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는 아마 떠났었고 그 뭐가냐면 예전부터 굉장히 형제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았다고 하면서 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면서 형제 간의 우애는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처음에는 형이 동생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예. 거짓말로 동생이 병원 치료 기간 중에 마치 예. 자신만 사건을 저지른 것처럼 얘기를 했을 정도로 또 형제 간의 우애는 이상하게 강한 편이어서 정상적이었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하면서 두 사람은 또 온전하게 생활을 이어갔다고 그게 합니다. 가능한 게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보통,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보통 경험칙상 말씀드리면 그 광주에서 남매가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를 했던 부분인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나의 그 인적상을 다 얼굴까지 처음에 다 내보내라라고 예. 큰 소리 쳤던 부분인데 사실 이 형제도 경찰에서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너무 시달리는 바람에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죄의식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노 범죄 이런 부분이 결국 가족이면서도 오랫동안 쌓아온 그런 악감정이 결국 아버지 폐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렇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이런 소식 전해드리면서 사실 전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건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좀 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그런 때일수록 사실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긴장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